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지난달에 여러분들이랑 내기를 했었죠. 댓글이 목표 개수만큼 달리면 갑진년 운세를 빨리 찍는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찍히더라고요. 사람이 말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항상 제가 입이 방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갑진년 운세나 뭐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들 화력이 참 무섭다. 뭔가 다른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엔 특화되어 있다.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개묘년 하반기 운세라든지 뭐 갑진년의 의미라든지 전반적인 흐름, 뭐 준비해야 될 것들, 나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 등등등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올해 개묘년에는 천간별 운세를 따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는 신축년, 이민년에는 천간별을 세세하게 다뤘었고 이민년에는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아가지고 빠뜨렸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연운을 천간별로 다루면 또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댓글 여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빠르게 운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8월 8일 입추부터 9월 8일 백로까지 경신이라는 글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신은 천간과 지지 모두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주에서는 이걸 위아래가 같다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1년을 음양으로 나눠서 보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음의 구역이 시작됩니다.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 화의 기운인데 이번 달부터는 거대하게 성장만 해온 화의 기운이 소멸하게 됩니다. 오행의 기운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급격하게 소진되는 특징이 있어요.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화 기운이 막바지에 왔다는 것은 화의 연료가 되는 목의 기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오행적으로는 목과 화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묘년의 목이라는 것은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 봄이죠. 이제 시작하는 새싹과도 같아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봄에 한파가 오거나 우박이 떨어지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겠죠. 개묘년에는 이러한 목을 어떻게 키우고 보호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오행적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달은 목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개묘년의 경신월이 왔습니다. 경신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인데 목을 상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로는 금극목한다고 하는데 목의 형체를 보존하지 않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긍정적인 작용이 될 때는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올해가 개묘년이라는 거예요. 개묘년은 아직 세상에 나오기에는 어린 새싹이고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것들입니다. 이를 키워드로 말하면 아이, 청소년, 인권, 인성 같은 것들에 대한 거예요. 이 밖의 것들로 이야기하자면 삶의 기본이 되는 요소가 부족해지거나 내 어떤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직업적 고민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강하게 키우게 돼요. 이걸 사주에서는 금생수라고 합니다. 근데 수의 기운이 커지는 것 또한 화를 죽이는 문제, 즉 수국화를 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에서 항상 음양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언젠간 반드시 밤이 오는 겁니다. 무언가 생을 해서 키우는 기운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극해서 죽이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경신월은 안 그래도 이제 화의 기운이 사그라드는 때인데 수극화가 너무나도 급하게 이루어지니까 화의 기운도 소멸시키게 됩니다. 문제의 문제가 가중이 되는 거죠. 화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 여름의 싸개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부쩍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충분히 쌓은 것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젊음, 의욕,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니까 직장인들은 번아웃이 오는 것이고 대중 속에서는 반사회적인 정서,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개묘년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자라나야 하는 시기에 월운에서 꺾이게 만드는 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질서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운이 좋은 분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개묘년이 무섭다 스트리밍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논란들이 생기고 단순히 조금 시끄럽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아니라 난생 겪어본 적도 없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나 대처 방법이나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컨텐츠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이번 달 경신월이 금이라는 오행이라는 점을 중심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주에서 오행적으로 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뢰를 의미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물상적으로 금이 자물쇠나 뭐 열쇠, 수갑 같은 걸 뜻하니까 그런 어떤 신뢰라든지 뭐 어떤 구속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상이 아니라 금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계절적으로 가을이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이라는 무더위를 견디고 얻어낸 결실이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피땀 눈물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봄에 피어날 어린 새싹에게 너가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자라나면 커다란 나무가 될 거다. 그리고 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할 거다. 그러니까 여름에 거친 태양과 타는 목마름을 조금만 참고 견디도록 하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금이라는 결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고의 시간이 들어가기가 마련입니다. 근데 계묘년은 결국은 수와 목이 주도하는 테마예요. 운에서 오는 금이라는 것은 중심되지 못한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경신월은 천간의 개수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지지의 묘목도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 경신이라는 한 가지 오행으로 금생수도 해야 하고 금금목도 해야 되니까 경신이라는 것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소진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금의 기운을 신뢰라는 단어로 치환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뭐가 빠진다? 신뢰가 빠진다. 신뢰를 잃어버린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사주를 보면 물어보는 말이 운에서 오면 되나요? 하시는데, 그 운이라는 게 대운이라면 조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연운이라면 제한된 환경에서 부분적 상호작용이 됩니다. 근데 월운은 내가 그 글자가 없으면 해당 글자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신월 자체가 신뢰를 잃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잃으면 정말 치명적인 거죠. 사람에게 불신이 생기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생기게 될 우리 모두의 불신의 칼날이 서로를 겨누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행을 통해서 어떤 때가 오는지를 알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포지션으로는 금이라는 애는 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가끔 여러분들이 사주 보러 가셨을 때 관운이 왔다, 뭐 승진하시겠네요, 아니면은 팔자에 관이 없네, 관은 남편인데 너는 관이 없으니까 과부팔자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아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한 7,000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오행적으로는 금이 관의 포지션을 취하는 건데, 이건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가령 사주에 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팔자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불규칙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집단 속에서 적응하고 맞추지 못하는 실수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금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이라면 팔자에서 관이 강하고 말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규칙이나 가치관, 신념 같은 것들이 강해서 주변과 부딪히고 어긋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보통 사주 구성에 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규칙을 잘 지킨다, 뭐 매너가 좋다, 사회 법규를 준수한다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신이나 격국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일 뿐인 거고, 결국 인간도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이 본능에 충실한 동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과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법과 제도, 규칙 속에서 나를 통제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이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조금만 규칙을 벗어나면, 눈길을 벗어나면 갑질하거나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단식으로 보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단식이 일주론이나 신살 아니면 뭐 육신 같은 걸로 하는 말들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면 음양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오행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또 난이도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번 달 다음 달은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음이라는 것은 온도도 내리고 액체도 얼리고 모든 것을 규정짓는다, 정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겨울이 났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을 것들만 남겨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오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죠. 그러한 과정이 이번 경신월을 끌고 갈 테마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제부터 도태되기가 쉬운 거예요.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구조조정이나 퇴사 같은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치시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섣불리 일을 저지를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거나 부당함을 견뎌야 했다면 그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머지않아 드러나기 되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다면 조금 더 인내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러한 흔적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못한 거예요. 그걸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평가의 잣대가 모두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감정적이 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겠죠. 뭐 빡쳐서 그만두거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온갖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와중에도 앞으로 경신월 신유월 동안은 일어난 것들에 대해 이제까지는 넘겼더라도 누가 잘못을 했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불신의 칼날을 겨누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을 들쑤시게 될 텐데 이것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우울해하거나 신경질 내지 마시라 감정적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부서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들에는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에는 음양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피바람이 불어도 안으로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겉바속촉이라고 해야 하나, 사회가 경직되고 진지한 선택들을 강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또 웃음을 잃지 않는 상황들도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의식이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홀해하지 마시고 빈틈을 보이시면은 이럴 때 괜히 트집 잡힐 수가 있겠죠. 혹시 혼란 속에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가을이 지나면은 길이 선명해지실 겁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나의 길을 찾아 나가야겠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법입니다. 운이 약한 자들을 도태시키고자 하니까 각자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때니까 멘탈을 강하게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개묘년 경신월 전체적인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모든 게 굳어져서 변화가 불가능한 때예요. 운의 기운이 급격하게 기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회를 희망한다든지 뭘 할 거였으면 진작 했었어야 돼요. 혹시나 무언가 되돌려야 한다거나 실수를 하기 싫다면 오히려 무언가 결정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냥 미완성인 채로 보류한 채로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을 강요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다음 영상인 천간별 운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염.